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오늘은 제3편 직업정보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직업정보가 나오죠. 자, 먼저 제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1절에 직업정보의 이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이 깊은 것들 위주로 정리할게요. 그럼 직업정보가 뭐냐? 직업정보가 뭐냐? 요 자체가 뭐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내가 국내에 취업하고 싶으면은 국내에 관한 직업정보가 있을 것이고, 나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해외 가고 싶어 그러면은 해외에 관련된 즉 직업정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정보는 뭐라고요? 국내외, 그죠? 각종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화시킨 건데 그 내용이 직업명세사항, 두 번째 노동시장 정보 등등이 있다. 이렇게 나머지 상가로 2번, 3번까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읽어주면서 직업정보란 이런 것이다 정도만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목적은 넘어가고 읽어주시고요. 자, 3번 보니까요. 그러면 직업정보를 어디에다가 사용하려고 하느냐, 그 사용 목적이 뭐냐, 크게 동기부여, 지식전달, 비교 분석, 역할 모형 제공이 있는데 쭉 읽어보시되, 첫 번째 동기부여, 정보를 모를까 봄으로 인해 가지고 와, 이런 직업도 있었네, 와, 뭐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전달입니다. 몰랐던 정보를 알음으로써 내가 알고 있으면서 그런 직업에 관한 지식이 나한테 전달된 것이지요. 이럴 때 뭐 전에 알지 못했던 직업에 대한 진로를 인식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4개 읽어보시죠. 이 중에서도요, 틀리게 하는 건 요겁니다. 3번. 미래와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 직업은요, 지나간 건 끝난 겁니다. 이 직업이 가지고 인해 가지고 그 정보가 지금 현재 플러스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미래와 현재, 그리고 근로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식을 확대하는데, 여기서 미래와 현재지 과거는 아닙니다. 과거. 나중에 미래일지라도 나중에 은퇴 후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뭐 은퇴 후 이런 것들. 은퇴 후에 뭐 취미생활과는 관계없죠. 그죠? 은퇴 후, 뭐 취미생활, 뭐 이렇게 해도 틀리게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아니고 미래일지라도 은퇴 후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 그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요, 직업정보의 기능과 역할, 뭐 노동시장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국가 입장에서 간혹 요 3가지가 간혹 2차 시험에서 어쩌다가 한번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에. 하지만 지금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2차에서 어쩌다가 나오기 때문에 1차에서는 읽고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5번 고용정보의 종류별 내용이 있는데 쌍가루 1번부터 쌍가루 8번까지 있어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자, 쌍가루 2번 얘만 나옵니다. 가령 뭐 이렇게 구인, 구직, 취직, 이직 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입직, 이직 사항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어디 정보이냐? 1번 경제 및 산업 동향, 3번 임금 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정답 뭡니까? 노동시장, 고용, 실업에 관한, 실업의 동향에 관한 정보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딱 하나만. 다른 것들 안 나옵니다. 얘만 가끔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우리가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직업정보의 관리부터가 이제 내용이 이제 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직업정보의 관리. 먼저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정보 수집, 그 다음에 정보 분석, 정보 가공, 정보 체계화, 정보 제공, 정보 축적, 정보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또 밑에 보면은요, 정보 수집은 뭐고, 정보 분석은 뭐고, 이 순서대로도 깊이 있게 세부적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요,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이 순서대로 맞는 걸 찾아라.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앞따라서 여러분 10번이고 20번이고 하면 돼요. 그래서 수분가체 제축평. 다 같이 시작. 수분가체 제축평. 한 번 시작. 수분가체 제축평. 마지막 시작. 수분가체 제축평. 꼭 외워두시고요. 2번, 3번 읽으시고, 그 다음 4번. 2번, 3번은 지문에 나와도 이제 틀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읽어주시고, 4번은 이제 이거를 틀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구직 시에 연령, 학력 및 경력 등의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죠? 당연하잖아요. 내가 최소한 이름이 뭔지, 나이가 몇 살인지, 학력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재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므로 이런 것들은 뭐예요? 모두 여기 말하는 거 구직 시에 이런 것들 등등은 모두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모두가 아니라 무슨 뭐 제한적으로 나와요. 제한적으로 하면 틀립니다. 모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분가체 제축평의 세 번째 수집. 직업정보의 수집입니다. 수집 과정이 있더라. 수집 과정이 요 네 가지를요 박스 안에다가 막 뒤죽박죽 섞어놓고 수집 과정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뭐 1번 뭐 기억 리얼 디귿 니은 뭐 아니면 2번에 뭐 디귿 리얼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먼저 직업 분류를 제시하기.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대안 만들어서 전부 다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록을 줄인 다음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한다. 그 얘기죠. 제대, 목수. 다 같이 시작. 제대, 목수, 수분, 가체, 제축병에서 제대, 목수. 너 제대하면 뭐 할 거야? 저는 목수 하랍니다. 제대, 목수. 뭐라고요? 제대, 목수. 순서. 그냥 제대, 목수 말면 돼요. 수분, 가체, 제축병, 제대, 목수. 그러면 직업정보 수집 과정에서 보시면은요, 여기서, 수집 방법은요, 어떻게 수집하냐 보니까, 직접 수집한다. 여기 1차 자료. 아니면은 남들이 이미 수집해 놓은 기존 자료. 그죠? 어떤 자료를 직접 한다. 한 달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직접. 이렇게 해놓은 거를 하는 것은 2차 또는 기존 자료. 기존 2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지 말고요. 다음 중 1차 또는 직접 수집 방법이 아닌 것 그러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2차에 있겠죠. 기존 자료. 남들이 이미 해놓은 것은 2차입니다. 기존 자료. 내가 직접 하는 것은 1차입니다. 그러니까 전화통화에 의한 수집, 직접 전화통화해서 수집한다. 직업안전기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다. 직접 수집한 심층, 면접 자료입니다. 근데 기존 자료, 남들이 해놓은 것은 딱 보면 알고 안다니까요. 각종 통계조사, 이미 벌써 해놓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내가 조사하는 겁니다. 업무 통계, 대중매체, 공문서와 공식 기록, 민간 부분 문서, 구직표, 구인표, 신문 등 보도기사는 이미 남들이 해놓은 것을 한 달에 걸쳐서 해놓은 것을 조사한다. 요거 구분시켜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3번. 직접 우리가 이제 정보 수집할 때에 그 직업 정보 수집을 위한 질문지 작성 시에 문항별 원칙, 이건 조금만 공부해야 됩니다. 조금 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건데, 먼저 일반적인 거, 항상요, 우리가 문제 풀 때에도 객관식이 앞에 있고 주관식이 뒤에 있잖아요. 보통 1번에 주관식 집어넣으면 한 장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문항도 보통 쉬운 것들 앞에, 어려운 거 뒤에, 일반적인 거 앞에, 특수한 거 뒤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물어보고 특수한 것은 나중에 물어본다.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가급적 민감한 질문은 뒤로 외쳐. 뒤로. 어려운 거 뒤로, 민감한 거 뒤로, 쉬운 거, 그죠? 쉬운 것들은 앞에.
그렇게. 그러면요,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해라. 가급적 용어도, 그죠? 가급적인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해라.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지금 5번 문항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객관식 문항의 응답 항목과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포괄적이면서 상호 배타적이다. 무슨 말이냐? 객관식은요, 4개 중에 하나 골라라. 5개 중에 하나 골라라. 폐쇄형은 2개 중에 하나 그 뜻이에요. 폐쇄형은 예, 아니요. 진위형이니까.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 고르던 3개 중에, 4개 중에.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죠? 폐쇄적이든. 그건 3개 중에 골라라. 2개 중에 골라라. 4개 중에 골라라. 상호, 이게 포괄적이라면요.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서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거기다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범위나 어떤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걸 보지 말고 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 3개 중에 요 주어진 4개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게 포괄적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 배타적이다. 그러면 만약에 폐쇄형이다.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아니면 예, 아니오다. 그러면 예와 아니오가 서로 상반되게 하라. 너무나 비슷하게 똑같이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문도 4개 중에 하나 골라라. 4개가 전부 다 정답하고는 좀 더 동떨어지고 확실하게 구문이 될 수 있게 하라. 상호 배타적이다. 아시겠죠? 포괄적이다. 상호 배타적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5번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1번하고 2번. 아시겠죠? 일반적인 거 앞에, 민감한 건 뒤에, 요겁니다. 만약 이거 뒤인데 이게 막 앞에 하면 안 됩니다. 앞에 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이런 것들. 예. 자, 그 다음에. 자, 6번이면 6번. 자, 응답하기 쉬운 건 앞에. 그죠? 여기 있잖아. 쉬운 건 앞에. 쉬운 건 앞에, 어려운 건 뒤에, 민감한 건 뒤에, 일반적인 거 앞에, 특수한 거 뒤에. 자, 그래서 쉬운 것은 앞에 두고, 이중 질문과 유도 질문은 하지 말라.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자, 7번.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으로 2개씩 묶어진 거, 2개씩 묶어진 거 있죠. 짝으로 된 문항들은 함께 배치하지 말고, 떨어뜨려 배치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만약에 함께 배치하면 다 응답자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배치하면 응답자가 다 눈치채기 때문에 서로 떨어뜨려서 하라고 얘기죠. 근데 함께 배치해라. 그럼 틀립니다. 예,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특히 7번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설명 안 듣고 그냥 외우려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설명 듣고 정리하면은 금방 맞출 수가 있다. 자, 쌍가로 4번 보겠습니다. 직업정보 수집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다음 중 직업정보 수집 시에 유의사항이 아닌 것, 틀린 것 잘 나옵니다. 자, 총 5가지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말 그대로 명확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목표 없이 그냥 뭐 직업이 한두 가지입니까? 목표 설정해서 목표에 부합하는 것들을 수집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획적인, 그리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수집한다는 겁니다. 여보세요? 우연히 눈에 띄거나 외부로부터 제공되게 하는 자료를 무작정 모아둔다고 해서 충분한 건 아닙니다. 자, 우연히 띈 것은요, 출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이고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 왜? 출처가 불분명하고 계획적이지도 않기 때문이죠. 3번, 최신의 자료 확인. 그러니까 오래되거나 불편한 건 폐기입니다. 폐기하고 새로운 정보를 보완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니까 오래됐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라진 직업들은 아무리 좋아도 지금 없는 직업들은 그냥 폐기. 과거 우리가 버스 안내양,
있었죠? 지금 버스 안내양 직업정보는 의미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폐기예요, 폐기. 요 중요해서 폐기입니다. 다시 뭐 수정 보완하는 게 아니에요. 폐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집에 필요한 도구, 뭐 녹화든 등등 있죠. 다 좋습니다. 근데 재구성 불가. 지금 뭡니까? 재구성하는 거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요 중에 재구성 불가. 그러니까 뭐 쓰는 거 좋습니다. 옮겨 쓰고 사진 오려 붙이기, 녹음, 녹화 입력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 제작돼야 하지만 여기에 뭐요? 재구성하는 거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촬영했습니다. 촬영이 뭐 하루 종일 이틀 내내 해가지고 분량 굉장히 많아. 이것을요, 한 20분용, 30분용으로 편집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재구성은요,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걸 없는 것처럼, 모든 직업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나 이 장점만 보여주고, 단점은 다 폐기시키고, 좀 삭제해. 그러면은 잘 팔리겠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도 있는 그대로 다 구동하고, 그렇죠? 있는 것을 없애지 말고 그걸 받아보는 사람이 스스로 장단점을 판단해서 편견 없이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구성하는 것은 안 된다. 편집하는 거는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봐주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5번. 자료 출처와 수집 일자 등을 기록해라. 당연하죠. 자료 출처, 저자, 발행 연도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수집 일자를 기록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래야 이 직업 정보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이 직업 정보는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회사에 있는 이렇게 해줘야 이해하고 신뢰 가지고 그죠. 무조건 이거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었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처, 저자, 연도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명기하고 수집일자도 당연히 기록해야 된다 해주시고, 여러분들 여기 자료 수집 방법인데요. 여기 간혹 시험 나오는데 이 표 자체가 나와요. 그래서 뭐 비용, 응답 자료의 정확성, 응답 해놓고 나오죠. 그죠? 여기다 뭐 높음, 보통 나오는데 이 내용은 그대로 표 주어주고 여기 동그라미, 얘만 동그라미한 부분만 빈칸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뭐 기억, 니은, 디귿이다.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이 옳은 것. 그러면은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요것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지? 이걸 내가 설명 안 하니까 이것도 다 뭐 높음 이렇게 외우고 있더라고. 아니에요. 읽고 이해하고 여기 면접이냐, 전화냐, 우편이냐.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강조했죠? 시험 위주의 강의라서 시험장 가서 점수만 잘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대면 설문법입니다. 대면 설문법. 자, 직접 1대1로 만나가지고 하는 겁니다. 면접, 대인 설문법인데요. 이때 할 때에 자, 유의사항이 있는데, 자,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오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읽지 않아도 돼요. 다 읽어 이해됩니다. 근데 네 번째 봐요. 네 4번가 가지고 틀리게 합니다. 틀리게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추냐? 그걸 우리가 체크하고 가면 되겠죠. 면접자는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대한 기록을 뭡니까? 철저히 해라. 철저히 해라. 근데 이거를 뭐 요약해서 기록해라.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약은요, 그 자기 주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사람마다 요약한다면은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 철저히 기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편집도 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요약 기록하면 안 됩니다. 기록을 모든 것을 철저히 다 해야 됩니다. 난 내가 한다는 게 좀 별로 안 중요한데, 안 했다. 이거 중요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철저히 기록하라. 시험에는요, 요약해서 기록해라. 그럼 틀립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내용 분석법이라는 게 있는데, 내용을 분석하라. 내용을 분석하라. 요거는요, 앞에서 했듯이 직접 수집이 아니라 기존 자료입니다. 1차 가라, 2차, 2차. 이미 남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해놓은 것. 해놓은 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딱 보시면은 내용 분석은요, 문헌 연구의 일종이에요. 이미 있는 문헌, 이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게 신문이든 서적, 잡지 등등. 아시겠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다. 아시겠죠? 2차, 기존 자료. 이것이 다른 말 하면 간접 자료입니다. 그러면은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죠? 요 네 가지가 중요한데, 간접 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지요. 내가 1차 직접 내가 수집하게 되면은 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접촉하지만 이건 이미 남들이 해놓은 자료를 그 문헌 자체를 연구하기 때문에 사람 만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정보 제공자에게 어떠한 반응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직접 수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 해놓은 자료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에게 어떠한 반응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다. 반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반응성이 예를 들어 반응성이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다 그러면 틀리겠죠. 반응성은 아예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또 장기간 종단 연구가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재조사가 가능하다. 왜? 그 자료는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역사 연구 등 소급 조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두 번째 거죠. 요것만 틀리게 하기 때문에 요걸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분 가체 제축병 두 번째 수분. 자, 분이 뭐죠? 분석. 자, 분석. 두 번째, 요거요. 분석할 때 유의사항. 요거만 보면 돼요. 유의사항. 1번, 2번 읽어주시고, 자, 3번, 1번, 2번 읽어주세요. 한 번쯤. 보시면은요, 가장, 그죠? 객관성 있고 정확한 최신의 자료를 선정해라. 항상 최신. 수집할 때도 최신. 최신의 자료라고 수집했는데 분석할 때도 보니까 너무 또 그 중에서도 오래됐으면 또 버리는 겁니다. 항상 최신의 자료를 선정해야 된다. 아시겠죠? 진로 전문가, 직업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라.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라. 무조건 전문가입니다. 여기에 무슨 비전문가라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비전문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요, 6번 읽어주시고, 항상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해라.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을 제시해라. 이게 수집할 때 자료, 출처, 밝혀라 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또 있어요. 요건 이제 8번만 묶어하면 되겠죠? 해석은 원자료의 생산일이고, 자료 표집 방법, 대상, 자료 양,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 유의사항. 어려워요? 아니죠. 외우는 겁니까? 아니죠. 이해하는 겁니다. 자, 수분 가체. 자, 가체는요, 여기 같이 나옵니다. 가공 및 체계화인데, 가공은요, 입맛에 맞게 이 자료를 사용하는 일반인의 입맛에 맞게 정보 제공자가 입맛에 맞게 이제 가공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쉽게, 한문은 해석 따라서 영어도 해석하고, 전문 용어는 쉬운 용어로 이렇게 가공해야 되겠죠.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이 체계화다. 그러니까 체계화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가공석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본다. 그 얘기죠. 이번에, 그럼 직업정보 가공시 또는 체계화시, 가공시 유의사항이다. 유의사항. 자, 보시면 반드시 얘기했듯이 이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수준에 맞는 언어로 가공해라. 즉, 요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야 됩니다. 장점도, 단점도.
그죠? 만약에 단점은 없어버리고, 야, 장점만 제공해. 그럼 잘 팔릴 거야. 이렇게 재구성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이것도 최신의 자료를 활용해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쵸? 항상. 앞으로 배울 내용입니다. 표준화된 정보도 활용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한국직업사전, 뭐 표준직업분류, 표준한국분류 이제 요거 배우고요. 요거는 이제 자 2장 가서 배웁니다. 2장 가서 요거는 요 사전은 1장에서 배우고요. 지금 하고 1장 속에 있고요. 4번에 객관성을 잃은 정보나 문자어투 상가하고 5번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시청각, 동영상이죠. 시청각 효과를 부과시켜라. 그죠? 시청각 동영상을 이걸 하지 말아라. 뭐 삼가하라. 삼가시오 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동영상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직업 정보에 대해서 A4 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나누어 주죠. 왜 합니까? 가장 싸니까. 근데 그 직업 정보를요. 그죠? 이틀 3일 분량을 촬영해 가지고 30분짜리 또는 1시간짜리로 편집해 가지고 눈으로 보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제 돈이 좀 비싸지만 그것이 더 효과가 좋다 그 말이지. 동영상으로 직업 정보 제공하는 것은 삼가하라라는 거는 말은 어울리지 않죠. 그건 틀린 표현이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예. 6번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10번 직업정보의 제공이 나오죠. 어떻게 그러면은 제공하느냐. 자, 이것도 2번입니다. 직업정보 제공 시 유의사항. 이것도 뭐, 앞에 나왔던 뭐 가공 시 한 내용과 뭐 좀 비슷한 말들이 섞여 있어요. 이것도 제공 시 이용자의 수준에 맞게 해라. 그렇죠. 뭐 똑같으면 여기 아까 전에 여러분들 가공 시에도 그죠? 이용자 수준에 맞게 가공도 하고, 그죠? 이용자 수준에 맞게 또 제공하라. 어디에 나오든 다 맞는 거니까요. 직업정보 생산 과정은 공개해라. 이거지. 자료 출처 밝혀라 하는 말과 거의 같은 겁니다. 생산 과정도 밝혀라. 그죠? 공개해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필요한 내담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10명 있으면 2명이 너무 필요해. 그 필요한 사항이 먼저 주란 얘기예요. 그죠? 예.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천천히 주고 우선 필요한 내담자에게 먼저 줘라. 근데 여기 필요하나 모든 사람에게 다 우선적으로 다 제공하라 하면 틀립니다. 요거 필요한 자. 모든 아닙니다. 필요한. 그리고 표준화된 정보보다는 내담자가 속한 가족 문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에 게 1번이고 앞에 표준화된 정보가 2번입니다. 아시겠죠? 하라는 얘기죠. 근데 바꿔서 내담자 속한 가족 문화보다 표준화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틀립니다. 요거 4번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 제공 시에 객관적이고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점을 표출하지 말라 그 얘기죠. 항상 중립적으로 하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정보의 요형별 특징이 있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요. 여기에 제가 5개만 나와 있는데 원래 이게요 더 있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에 거의 3분의 2가량 10몇 개가 있는데 지금 20년 넘게 시험 나오는 걸 제가 분석 다 했잖아요. 그것도 몇 년 전에.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는 걸 다 내가 일일이 보니까 여기에 요거 5가지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5가지라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 수동 이런 것들 요런 것들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로 해놓고 뭐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저고 이렇게 외우느냐? 아니에요. 외우지 않고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인쇄물은 뭐냐? 전단지.
전단지. 직업 정보에 대해서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뿌립니다. 왜 전단지를 할까요? 제일 싸니까. 그래서 비용은 뭐예요? 비용은 그리고 학습자 참여도는요, 아무나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전단지 줄 때, 예, 금요일마다 퇴근 시간 이후 되면은 서울 거기 뭐 홍대 입구 가보세요. 가보면 막 무슨 뭐 식당 전단지, 뭐 클럽 전단지 많잖아요. 그죠? 할머니들이 주잖아요. 그러면 쫓아가지고 왜 저는 안 주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다 피합니다. 몇 사람 받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이 아니죠. 뭡니까? 수동적이다. 필요한 사람만, 그걸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굉장히, 그리고 참여도는 수동적이다. 이 얘기죠. 접근성은 용이하죠. 진짜 전단지는요, 받기 싫어도 어디 가도 막 많습니다. 얘만 용이고 전부 다 제한적입니다. 자, 시청각 자료입니다. 얘는 뭐죠? 동영상. 동영상은 싸다, 비싸다? 비싸. 그래서 비용은 무조건 요것도 보니까 수동적입니다. 수동. 아무나 뭐 다 동영상 보지 않습니다. 너 봐줄래? 나 필요 없어. 그리고 이거는 항상 제한적이죠. 접근성은요. 일정한 동영상이라는 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죠.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면접은요, 직접 내가 1대1로 만나가지고 직접 묻는 겁니다. 직접. 야, 이건 뭐냐, 저건 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보니까 직접 묻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니고 직접 묻고 답변하기 때문에 뭐 커피 한 잔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용은 적고요. 직접 만난다? 적극적이죠. 하지만은 이것도 제한적이다. 아무나 다 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세요. 관찰이다, 관찰. 관찰은요, 내가 직접 직장에 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서울에서 뭐 저 밑에 뭐 대전까지 가서, 직접 직장에 가서 팔짱 끼놓고, 저렇구나라고 보기 때문에, 어디든지 본인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죠? 가야 되기 때문에, 국외다. 그러면 미국 가야 됩니다. 일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곱니다. 그런데 팔짱 끼고 저렇구나. 직접 내가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동적이다. 그것도 제한적이죠. 접근성은. 그 다음에 직접 경험이다. 직접 체험은요. 체험 삶의 현장. 직접 내가 팔짱 끼고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직접 해보는 겁니다. 체험해보는 겁니다. 경험해보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관찰도 직접 가기 때문에 가는 것 관찰이든 경험이든 체험이든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비용은 똑같이 그죠? 근데 학습사 참여도는 적극적이죠. 팔짱 끼놓고 보는 관찰은 수동, 직접 경험 체험은 접근성은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은요, 외우지 않아도 전부 다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 잘 나와요. 이거 다시 한번 발표할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은요, 직업정보의 평가, 수분, 가체, 재축평. 축적은 순서에 있지만은 내용은 없습니다. 왜? 수분, 가체, 제공, 축적은요, 그동안 해왔던 과정을 이게 정리해놓고 이렇게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적은 내용 순서에 있지만은 내용은 없다. 바로 평가다, 평가. 여기서 읽어보시고, 앤드루스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자, 직업 정보의 평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있다. 형태, 효용, 시간, 효용, 장소, 효용, 소유 효용입니다. 다음 중 앤드루스가 주장하는 효용이 아닌 것, 이 중에 아닌 게 답 되겠죠. 이거는 말로 설명할게요. 형태다. 정보 형태가 이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그들이 필요한 내용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정보의 가치는 올라간다. 그 얘기고. 시간 허용.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밤이건 낮이건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정보 가치는 올라간다. 장소 허용. 이 정보는요, 집에 있든 회사 가든 직장 가든 어디든 간에 장소 불문하고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정보의 가치는 올라간다. 소유 효용. 이 정보가 나한테만 있어. 그죠? 소유. 그건 나한테만 있는 정보라면은 이거는 정보의 가치는 올라간다. 이 말이 곧
정보 소유자는요, 타인에게로의 정보 전달을 통제함으로써, 왜? 나한테만 있다는 것이죠.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예를요, 1번 아닌 것, 1번 형태 효용, 2번 시간 효용, 3번 장소 효용, 4번 소유 효용인데, 얘 때문에요, 통제 효용이라고 내는 거예요. 통제 효용. 아닙니다. 뭐라고요? 소유 효용이다. 형, 시, 장소, 형태, 시간, 장소, 소유, 형, 시, 장소, 형, 싫어, 상, 좋아, 형, 시, 장소, 형, 시, 장소, 끝. 통제 효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쌍거리 2번입니다. 직업정보에 일반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과연 직업정보를 누가 만들었는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들인데, 최소한 얼마나 비싼 정보인가 등 가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걔는 틀린 점은 있죠. 그거 하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 보니까요, 직업정보의 유형이 나오는데, 공공이냐, 민간인데, 요거는요, 1차, 2차 다 나옵니다. 공공은 말 그대로 나오잖아요. 뭐 지자체입니다. 인력공단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료이고요. 대신에 깊이 있고 내가 정말 알고자 하는 그러한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민간은 말 그대로 유료. 하지만 공공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민간은요, 돈 되는 몇 개 특정한 직업만 있는 겁니다. 왜? 돈 벌려고.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만 다시 잡을게요. 공공직업정보 특징이 뭐냐? 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생산되어 제공됩니다. 그럼 민간은, 그죠? 공익적이 아니겠죠. 영리적. 이 말은 곧 뭡니까? 비영리죠. 비영리. 그러니까 또 무료. 그리고 디귿. 지속적으로. 그쵸? 계속.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해야 되고요. 또 장기적입니다. 지속적은 곧 장기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산업 및 업종에 대한 직업, 즉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 민간은 주관적이 되겠죠. 주관적, 자의적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요.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1번 기업부터 요겁니다. 여기 일단 미음까지 알면 돼요. 나머지는 쉬워요. 비업, 가장 기초적인 직업정보 체계고요. 그 다음에 시옷, 비교 활용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공공 목적이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만 알면 되겠고요. 뒷장 하나 더 있는데, 그죠? 보겠습니다. 가장 나오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특히 기업부터 미음까지 아니면 비읍까지 정도만 알아보면 좋겠고요. 자, 민간 직업 정보는 민간은요, 영리의 목적입니다. 영리 목적. 왜? 그래서 유료입니다. 유료. 한시적이에요. 지속적이 아니라 한시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간 조사한다. 그 얘기죠. 특정 목적에 맞게 직업을 제한적으로 선택한다. 돈 되는 몇 개 직업만 선택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이무적, 자의적, 주관적이죠. 아시겠죠? 예. 이거는 기업부터 미음까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비업, 정보 자체 효과가 크겠죠. 처음에는. 하지만 이게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결국은 파급 효과는 적습니다. 돈 되는 몇 개 안 되는 직업만 골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 정보의 비교가 적고요. 활용도도 낮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요,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공공이다, 민간이다 해가지고요, 무료다, 유료다,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공익적이다. 즉, 비영리다, 영리다.
무료다, 유료다. 지속적이다, 한시적이다. 이런 식으로만 정리하면은요, 금방 풉니다. 시험 잘 나와요. 잘 나와. 다음도 공공직업정보의 특징이 아닌 것 하면 어디 있습니까? 민간에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집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보기보다 많습니다. 다 풀 수 있습니다. 많다는 이유는요, 그만큼 문제가 잘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